투자 스쿨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마켓 레슨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오후장 전략까지 연결해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가 9,000피를 돌파한 가운데 여전히 쏠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변동성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도 한데 저희는 또 어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이벤트 일단 중국 LPR은 발표가 됐고요. 동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아시는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현대차 노조 파업의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네. 약간 대내외적인 매크로와 지역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난주로 매크로 변수는 다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란의 네타냐후 총리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따른 코멘트 등으로 조금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데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주보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 7월 1일부터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고, 맞아요. 네, 아직 기자분들이 많이 퍼다 나르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서 승강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코스닥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찌됐건 저의 승부수는 코스닥 정책에 좀 띄었기 때문에 여전히 950선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부장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내지는 바이오텍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많죠.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건 반도체 쌍두마차든 소부장이든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고 트레이딩의 위치인가 투자 관점의 위치인가 그리고 저점 매수인가 또 따라가는 손절가를 잡는 손절매 매수인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의 30주년이 남아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지는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과 관련해서도 이 단순히 서프라이즈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금 실적과 가이던스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좋기 때문에 반도체 쌍두마차 및 소부장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이 투톤만 가는 게 아니라 소부장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두 자릿수 급등세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가져오신 이유 있을까요? 네, 지금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상승 논리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제 코너가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중에 출연해서 시장이 어떤 논리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접근 요소로 삼아야 되는데 상승 논리는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서버 투자 확대, HBM의 공급 부족 논리, 그 다음에 디램 가격 상승, 롱통 계약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는 날 어느 정도 방향 가늠자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물론 불확실성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의 양극화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소부장의 랠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쪽인 것 같습니다. 소부장 랠리 쪽에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장비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싼 쪽으로만 가셔야 된다.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테스, VEM, 그다음에 KC텍, PSK 홀딩스, 원희가 IPS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선당공정이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선당공정 쪽에서 최근에 나아가서는 VM하고 KC텍 정도만 CMP만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 파츠 부분에 다시 좀 넘어갔고 소재 파츠 부분을 좀 넣긴 했는데 오사트에 조금 힘을 줬던 것 같고요. 최근에 오사트 얘기 많이 해주셨죠? 네, 오사트 자꾸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나 두산테스나 중도 매도 차익 실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중도 매도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좀 하반기 최대어로 보고 있고요. 불편한 시선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양극화와 쏠림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낙수 효과가 내려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장비 종목들 좋은 거 알겠고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는 쪽들은 가는 것도 알겠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논리로 간다면 선행성인데 장비는 여러분들 물결을 잘못하면 거기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후행성하고 지속성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은 지속적인 필요성이거든요. 오사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쪽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좋다고 하면 계속 테스트와 오사트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나마 쌍두마차만 계속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 탈환했거든요. 네, 뭐 지금이, 1위 자리에 네. 탈환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잠깐 탈환은 할 수 있지만 디램과 낸드, 배추와 무만 팔기 때문에 네. 이거 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 대장주가 탈환한 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지금은 위에 상방향으로 퍼포먼스가 좋지만 하방 정직성 삼성전자가 더 단단할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휴대폰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휴대폰으로 버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돈벌이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매출 사업 부분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단을 많이 열거나 하이닉스와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추가 파운드리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산업 동향을 추적 관찰해야 되겠죠. 몇 개 기업들을 보고 있어요. 뭐 빅테크 기업들 당연하고 AMD, 퀄컴, 뭐 최대한은 리벨리온 쪽인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파운드리가 추가 수주가 나오면 반도체 소부장단은 완벽한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종목을 좀 볼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가는 거는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 ADR 논리도 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실적 논리. 10배는 기본값이지 않냐.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데 증권사의 상품으로 만들었던 괴리만큼은 여러 군데서 경고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증권사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것은 그건 상품이지 주가 상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급 논리일 뿐이고요. 증시 활성화를 하라고 했지 상품으로 괴리를 벌리라고 한 적은 그 누구도 없거든요. 그렇긴 이건 하죠. 불편한 점이고 그러면 종목이 괴리율이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좁혀진다는 건데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이제 PSK, PR 스트릿 장비인데 이것도 따라가는 매매로는 지금 안 됩니다. 보유자 영역인가요? 그럼요. 이 고점에서 한 7거래일 박스권 장세 16만 원 갖고 오는 신고가 돌파인데 따라간다. 결과물이 절대 좋지 않죠. 그나마 이제 16만 원대 갭이 한번 떠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전력 반도체. 여기는 종목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LPDDR 쪽은 제주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싸게 사신 분들이라면 아직 매도 차익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좀 불안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부터 덮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주 반도체 키워드는 장중 월요일 시가입니다. 오늘 11만 2천 원에 출발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가격을 네네.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힘을 주고 있는 파운드리 쪽의 패키징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네. 이제 고점이 16% 갔는데 뭐 지난번에 찍었던 58,500원은 넘어가는 건 당연 상승인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 리레이팅이 될 텐데 네. 얼마만큼 빠르게 선반영 될 것이냐.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20배부터 25배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비나 쪽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전공정 쪽은 너무 많이 가니까 네. 하나만 툭 뽑자면 삼성전자 오른팔인 원희가 IPS. 오. 네, 오늘 갭 유지하면서 15만 원에서 반등이거든요. 8%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 부품 쪽인데 뭐 TCK, 하나머트리얼스 다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관심을 두는 건 초상계 쪽의 솔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하시면 명확해요, 답은. 부품 쪽은 TCK, 하나머트리얼스 정도가 대장주로 뽑히면 되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쪽. 소재 쪽은 초상계 쪽으로 가실 거면 솔브레인, 불산으로 가실 거면 ENF 테크놀로지, EUV로 가실 거면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 밑에는 난이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삼양 NC캠이라든지 한솔 아이원스라든지 이런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뭐 테스트 기업 좀 둘러보는 게 좋고 지금 시장의 결은 뭔가 낙수 효과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파운드리 수주가 빠를 것이냐 HBM 쪽의 강화가 더 빠를 것이냐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의 랠리는 조금 갈릴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워낙에 또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 미리미리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수익을 즐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요. 싸게 사신 분들 눌림목 나온 다음에 여전히 눌림목 매수 유효 관점으로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가자라는 차원에서 보유 전략을 주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는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쪽에서 이 랠리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방산과 에너지를 들고 왔습니다. 네, 방산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 전쟁과 휴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그룹핑이 좀 쉬워서 들고 왔고요. 오늘 뭐 체감지수가 반도체 외에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네타뉴 총리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뉴스 민감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별로 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정치공학은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좀 불편하긴 하죠. 지금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등락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를 보니까 방산, 정유, 에너지, 해운, 항공까지 굉장히 폭넓게 섹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결과물이 좋지 않은 거죠. 뉴스플로우의 등락 과정이 헤비하게 일어난다. 네. 각각의 펀더멘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펀더멘탈을 중동 리스크 내지는 네타뉴라는 키워드가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중장기 관점은 매수 유지입니다. 변함이 길게 없지만 보면, 네, 단기 등락 과정은 너무 헤비하고 깊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면 전략적 해지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전쟁에 다시 발발할 수 있다. 방산했지. 뭐 정유 유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유 했지. 뭐 에너지 대체 에너지 했지. 네. 뭐 이런 차원에서만 좀 접근을 해야지. 굳이 중장기 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등락 과정을 즐기는 것은 결과물이 좋지 않다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부분에 대해서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방산 섹터 최근에 등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 펀더멘털보다는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해지와 관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이 단기 등락을 너무 즐길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섹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네, 내수 소비를 좀 세분화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뭐 워낙에 반도체 쏠림 장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백화점 종목들 뭐 신고가 썼다라는 소식 최근에 많이 들려왔던 것 같은데 가져오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장기 보유 여부도 좀 결정될 것 같고요.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보유자 관점입니다. 어, 현대백화점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양봉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이번 주에 지금 시가가 월요일이니까 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음봉 전환하게 되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최고점을 저도 바로 점 찍을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소비주 중에서 백화점이 잘 갔거든요. 뭐 이런 쪽은 보유자만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불편합니다. 많이 올랐죠. 네,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뭐 많이 올랐으니까 못 간다 이 논리는 아닌데 네. 주도력 부분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주가 리레이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썸머랠리가 있고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내수 소비는 낙폭과 대 선별화가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백화점주는 보유, 엔터 영역은 과대 낙폭 공략입니다. 네. 두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두 종목이 JYP 주봉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브입니다. JYP랑 하이브요. 네, 여기는 낙폭과대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펀더멘탈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선이면 리바운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화장품하고 의료기기가 있는데 내수 소비 쪽이죠. 재접근이 네. 좀 가능할 것 같고 화장품은 또 성수기로 오거든요. 슬슬 이제 뭐 색조 이런 것들도 피크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만 좀 말씀드리면 기술적 위치를 감안했습니다. 첫 번째 달바 글로벌이고요. 네. 일봉 모습인데 뭐 괜찮은 위치에 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하반경시성 다지실 분들은 조금 더 다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도력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APR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네. 약간 좀 불안해서 이것도 다지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어요. 아직 좀 약해요. AP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는 오늘 개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마 리서치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네.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원탑이거든요. 네. 40%대죠. 오, 그리고 리쥬란의 어느 정도 신뢰도는 검증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네, 뭐 저도 받아보진 않아서 저도요. 앞으로 받을 일도 없겠지만 네, 저는 뭐 해봤자입니다. 그렇기 아닙니다. 때문에 이 리쥬란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40% 쪽이라면 주가 리레이팅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내년에 12배, 10배 정도인데 뭐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다지기 했거든요. 뭐 월봉으로 조금 더 이번 주 종가까지 일주일 정도 확인하시고 네. 뭐 다음 달부터 공략 포인트 가져가시면 낙폭과대 반등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 위로 30%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소비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각기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내수 소비는 선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적 매수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적 매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백화점 종목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주도력에는 다소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엔터주는 JYP와 하이브를 중심으로 낙폭과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투자 판단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